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안양 대 천안시티. 자, 일단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님. 그리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교토상가에서 뛰고 있던 공민 야치다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더 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천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운용호, 그리고 지금 뭐 장백규 선수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이강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가즈아하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자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50개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남과 더불어 이제 K리그2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고, 이제 이런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메시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좀 능하고, 그리고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며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김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로 인해 원정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올 시즌 이제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는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5승이나 챙겼을 정도로 홈보다 원정 성적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약간 좀 뭐 특이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점유를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좀 전진에 공격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좀 점유율보다는 공격에 좀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안양이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역습 전개가 이제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라인이 올라간 그런 안양 상대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뭐 천안시티의 원정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은 대단하긴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기세나 폼이 매우 좋은 안양 상대로는 제 아무리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좋은 천안시티라 해도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뭐 안양이 그런 천안의 긴 원정 무패 행진을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천안이 원정에서 성적이 좀 좋은 거랑은 별개로 전반적인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에서는 안양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안양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C 안양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네, 본다고 하면 오늘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성남 대 경남. 자,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장유주, 그리고 이제 조성우 선수가 결장 중. 자, 뭐 그에 반해 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다만 근데 좀 이슈가 있죠. 일단 뭐 무셀라, 그리고 이제 엘리오 등 용병 선수들과 이제 계약을 최근에 해지했고, 그리고 웰스, 그리고 폰세카와 같은 새로운 용병 선수들과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용병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물갈이가 있던 그런 좀 경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약간 새로 들어온 용병 선수들이 경남의 부진을 이제 좀 끊을 수 있을지가 좀 관심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그런 좀 이적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양 상대로도 이겼을 정도로 기세가 좋았지만 그 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며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만큼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진 그런 좀 성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성남 이상으로 지금 경남의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리그 기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좀 4연패 중으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원정에서 어느 정도 득점기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약간 좀 영향가 있는 좀 득점기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쉽게 막을 만한 그런 좀 득점기회밖에 좀 만들지 못하며 좀 좋은 득점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성남이 확실히 좀 수비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원정 경남의 그런 공격을 생각했을 때는 좀 성남 상대로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솔직히 뭐 성남도 지금 확실히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뭐 승이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좀 경남에 비해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 승패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 성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성남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언더도 날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을 노르웨이 리그 경기 두 경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렘스 고셋의 이제 사네피오르.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우선 이제 스트렘스 고셋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우승 후보인 불안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고 휴식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이제 원정팀 뭐 사네피오르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 이제 연패를 거두며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금 2경기 연속 전반 초반부터 실점을 하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넘어갔고 이로 인해 좀 사네피오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도 스코어를 뒤집지 못하면서 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좀 그만큼 이제 좀 휴식기 이후에 좀 사네피오르의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스트렘스 고세가 사네피오르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우세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뭐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사네피오르보다는 더 좀 기대될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스트렘스 고세 같은 경우에는 좀 10일 정도 쉰 반면 이제 사네피오르 같은 경우에는 뭐 4, 5일 정도 이제 쉬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트렘스 고세가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 우세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네피오르가 실제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사네피오르의 원정 성적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저조한 성적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스트렘스 고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트렘스 고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승부는 경기. 네,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안수 대 프레드릭 스타드. 자, 일단 이제 크리스티안수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크리스티안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그다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직전 그런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팀들과 달리 휴식기 이후 이번이 첫 리그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경기는 이제 한 달 좀 넘게 좀 치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다른 팀들에 비해 현재 좀 프레드릭스타드의 경기 감각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크리스티안 순이나 뭐 프레드릭 스타드나 뭐 양 팀 다 이제 근래 성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 분위기가 좋지는 못해요.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크리스티안 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뭐 브란 상대로 비기거나 그러면 직전에 이제 사르스보르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좀 홈에서는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최근 좀 홈에서의 뭐 크리스티안 순은 그나마 좀 괜찮은 면모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프레드릭 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좀 긴 연승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이 높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랑 달리 현재는 이제 좀 승이 잘 없으면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이제 리그 경기를 좀 뛰다 보니까 조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좀 원정 프레드릭 스타드의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팀이 크리스티안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티안순 프랜슨 쪽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티안순 프랜슨 경기. 자,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죠.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순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2와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 이제 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